여러분, 전기 에너지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맛으로 느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기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상하거나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평형 삼상 교류 전원의 전류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영상 끝에서는 평형 삼상 교류 전원을 보고 경이롭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교류 전원이 전원 측으로부터 출발하여 부하를 거친 다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간다고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상 교류 전원에서 각 상의 전류가 전원 측을 출발하여 부하를 거치고 어느 상을 통해 전원 측으로 되돌아오는 폐회로가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가 다니는 길을 잘 알아서 그 길목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듯이 삼상 전력을 잘 이용하고 제어하려면 삼상 전원이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전류가 흐르는 길목에서 제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삼상 전원에서 각상 전류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제어하며 또한 정류회로와 삼상 제어기인 위상 제어의 컨버터, 인버터, VFD 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상 전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는 단상 전원의 흐름과 삼상 전원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로부터 송배전 선로를 통해 수용각까지 전송됩니다. 송배전 과정에서는 변압기를 통해 전압의 변성이 있었을 뿐이지 전기적 회로가 격리되거나 삼상 파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원 측에서 공급한 부하 전류는 결국 전원 측인 발전기로 되돌아와서 폐회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류 전원의 이해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응용으로 단상 교류와 정류회로, 삼상 교류와 정류 및 삼상 SCR 위상 제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다음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의 성질로서 회로에서 전류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교류 전원에 극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극성이 있다면 직류처럼 한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만약 여러분은 삼상회로에서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각 상에서 출발한 상 전류는 부하를 거쳐 어디로 귀로할까요? 반파 정류와 전파 정류의 맥동수는 왜 차이가 날까요? 삼상 교류 파형의 특성상 위상 제어 각은 몇 도에서 제어할까요? 현장에서 삼상 컨버터 A상 SCR이 오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출력 파형이 나타날까요? 먼저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교류 전원의 발전부터 간단히 알아보면 이극기의 삼상 교류 동기 발전기는 삼상 전기자 권선과 단상 계작 권선을 가집니다.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기기로서 회전 계작 권선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여 여자시킨 다음 회전 계자를 터빈이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시키면 고정자의 전기자 권선이 자속을 끊어 각 상의 교류기 전력을 유기시킵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고정자 권선은 삼상 Y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 삼상 교류기 전력이 유기됩니다. 도체와 자속이 상대운동을 하여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 도체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방향으로 기 전력이 유기됩니다. 면 벡터에서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유효한 물리량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0도일 때의 자기장은 0이 되고 기계적으로 90도가 될 때 자기장은 최대가 됩니다. 이극기의 발전기에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진 삼상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180도만큼의 A상의 권선을 배치하면 됩니다. B상은 A상으로부터 공간상 배치는 120도 위치에 B상을 배치합니다. C상은 B상으로부터 공간상 배치는 120도 위치에 C상을 배치합니다. 교류 전원은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가 발생하고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원으로 극성이 없습니다. 직류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자기에서는 N극과 S극이 있지만 교류에서는 극성이 없습니다. 교류는 정방향과 역방향 즉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평형 삼상은 각 상간에는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전류는 임피던스가 적은 흐르기 쉬운 곳으로 흐르며 폐회로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단상 교류는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서로 교변하면서 상회전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단상 교류는 한 사이클 중에서 정방향의 반파는 부하측을 거쳐 전원측으로 귀로합니다. 그리고 다른 역방향의 반파도 부하를 거쳐 전원측으로 귀로합니다. 그때 부하를 거친 다음 귀로하는 길에는 다른 상의 어떤 간섭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상 교류의 경우는 다릅니다. 단상 반파 정류에서는 정방향의 파형은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통과하여 부하를 거쳐 전원측으로 귀로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풀고 갑니다. 발전기에서 공급한 삼상 파형이 각각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원측에서 출발한 전류가 부하를 통해 어떻게 전원측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원 공급용 발전기나 변압기에서 Y결선 또는 델타 결선을 하여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방향의 반파는 전원측을 출발하여 부하를 거친 다음 역방향의 다이오드를 통과할 수가 없어 전원측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고 출력을 얻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두 단상 반파 정류 회로는 같은 출력 결과의 파형을 얻게 됩니다. 단상 전파 브리지 회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정방향 반 사이클 동안의 파형은 다이오드 1번을 통과하여 부하를 거친 다음 다이오드 4번을 거쳐 전원측으로 귀로합니다. 다른 역방향의 반파는 다이오드 2번을 통과하여 부하를 거친 다음에 다이오드 3번을 거쳐 전원측으로 귀로합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정방향 반 사이클 동안의 파형은 다이오드 1번을 통과하여 부하를 거친 다음 다이오드 2번을 거쳐 전원측으로 귀로합니다. 다른 역방향의 반파는 다이오드 3번을 통과하여 부하를 거친 다음에 다이오드 4번을 거쳐 전원측으로 귀로합니다. 이처럼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 부하측을 거쳐 일을 하고 전원측으로 되돌아와서 전파 정류 출력 파형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평형 삼상 교류 전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파형이 서로 얽혀 이해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삼상 교류 파형을 프린트하여 참고로 하면서 이해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편의상 전원측을 출발하여 부하측으로 흐르면 정방향로 플러스 보호를 부하측을 통과하여 전원측으로 돌아오는 방향이면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보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하려면 전원측과 부하측 간의 폐회로가 형성되어 전류가 부하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전류의 흐름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전압과 전류는 일정 위상차만큼 앞서거나 뒤진 상태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전류 대신에 전압 파형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RST 각 상별로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상의 각 상간에는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상이 먼저 부하측으로 출발을 하면 R상을 기준으로 S상은 5.55ms의 시간차를 두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T상은 R상을 기준으로는 11.11ms, S상이 출발한 지 5.55ms 후에 부하측으로 출발을 합니다. R, S, T 각 상의 파형은 전원측에서 출발하여 부하를 거쳐 다시 전원측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출발한 지 8.33ms가 걸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B, C 각 상의 전압이 출발하여 두 가지 귀로가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A상이 부하를 거쳐 귀로하는 길은 B상 또는 C상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플러스 보호는 전원측에서 부하측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마이너스 보호는 부하측에서 전원측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A상에서 출발한 정방향의 전압은 A상이 전원측으로 귀로할 수 있도록 B상이나 C상의 역방향으로 귀로를 열어 주어야 하는데 그때 B상과 C상의 상태가 다릅니다. B는 A상의 정방향과 반대로 역방향에 있고 서로 간의 전이차는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C상은 아직 A상과 같이 정방향에 있어 A상에게 귀로를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방향의 A상은 B상의 역방향으로부터 귀로의 길을 얻어 전원측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상 정방향의 파형이 90도 위상에 도달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삼상 파형에서 보면 정방향의 A상이 위상 90도에서 전압이 하강하고 있지만 B상 역방향의 전압이 줄면서 A상과의 전이차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C상이 방향을 바꾸면서
A상과 전이차를 벌이고 있어서 C상의 역방향 측으로 귀로를 바꾸게 됩니다. 파형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A상 정방향의 파형 다음에 C상 역방향의 파형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상 정방향의 파형에 이어서 C상의 역방향 180도에서 출발한 파형이 나타납니다. C상의 위삼각 180도에서 270도까지는 이미 A상의 정방향 파형에게 귀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음 C상 역방향 파형의 270도에서 360도까지는 B상의 정방향의 길을 빌려야 전원측으로 귀로할 수 있습니다. 그때 A상은 정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 역방향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지는 파형 B상의 정방향과 A상의 역방향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두 가지 특성으로 파형을 분석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전원에서 나가는 정방향의 상을 찾고 다음 귀로할 역방향의 상을 찾습니다. 둘째, 각 파형을 90도를 기준으로 0도에서 90도까지 또 90도에서 180도까지 분할해서 분석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의 파형이 정방향으로 출발했으면 귀로할 역방향의 상을 찾는데 서로 간의 전압이 최대가 되는 상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C상 정방향과 B상 역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파형을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파형을 순서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전체 A, B, C상 각각 90도인 4분의 1 주기씩 해서 총 12개의 3상 파형을 정리하면 좌측과 같이 정리가 되고 다시 그것을 정리하면 총 6개의 파형으로 최종 정리가 됩니다. 각 상에서 출발한 정방향의 전류가 부하에 일을 하고 다시 전원측으로 돌아오는 귀로는 다른 상이 두 갈래로 위삼각 90도에서 그 귀로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각 상의 전류가 전원측으로 돌아오는 길을 다른 두 상에게 내어줍니다. 3상 파형은 이와 같은 패턴의 위상 시퀀스로 계속 돌아갑니다. 3상 교류 전원은 전동기와 같이 회전자계를 얻기가 쉽습니다. 저는 정원에 설치한 바람 대비도 3상 120도 위상차인 것처럼 날개 3개를 120도 간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여기 6개의 파형을 주목하십시오. 3상 전파 정류 출력의 맥동수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3상 파형에서 위삼각 210도와 330도 사이에서 다른 정방향의 두 상의 전압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정류를 하였을 경우 두 상 사이를 메워줍니다. 다음은 두 가지 3상 반파 정류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3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정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형의 출발과 귀로를 통해 다이오드 도통 순서 및 출력 파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3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형의 출발과 귀로를 통해 다이오드 도통 순서 및 출력 파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3상 반파 정류기에서 다이오드가 정방향으로 설치되거나 역방향으로 설치되거나 출력의 정류 파형은 같습니다. 같은 결과의 출력 파형을 얻는 3상 반파 정류기입니다. 그것은 각각 반파만 정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상 전파 정류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출력 파형에서 한 주기 동안 맥동수는 6개입니다. 정방향의 상과 상 사이에 역방향에 위치한 상의 파형이 270도의 위치로서 최대 전압 피크를 나타냅니다. 이는 바로 파형과 파형 사이를 메워서 높은 정류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의 파형이 위삼각 30도와 150도에서 서로 만납니다. 따라서 출력 파형도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3상 전파 정류 회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파형의 선간 전압과 다이오드 도통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3상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 파형은 영상과 같이 나타납니다. 3상 반파 정류는 위삼각 120도마다 그리고 3상 전파 정류는 60도마다 한 개씩 정류가 됩니다. 따라서 출력 파형을 비교해보면 맥동수가 서로 다릅니다. 다음은 끝으로 3상 SCR 위삼각 제어 회로를 살펴보고 위삼각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상의 SCR 게이트의 파이링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상 전파 정류회로처럼 파형을 분석해보면 3상 입력 동기 파형에 따라
각 SCR을 도통시키기 위해서는 파이링 순서에 따라 게이트 펄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SCR 위삼각 제어가 30도에서 150도로 제어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까? 출력 파형에서 보듯이 0도에서 30도 그리고 150도에서 180도의 위삼각 제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통각이 0일 때 단상의 경우는 180도 동안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지만 삼상에서는 서로 상대적인 전이차에 의해 120도 동안만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삼상 전원의 파형 분석을 통해 반파 정류와 전파 정류, SCR 위삼각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상 교류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상 정류 회로와 삼상 정류 회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상 교류 전원을 이해하니 교류 현상을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와 교류 발전기를 실용화한 니콜라 테슬라와 조지 웨스팅하우스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